안녕하세요. 무상부리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이거 굉장히 오래됐죠. 이렇게 그동안 자주 좀 했어야 되는데 제 실력도 뭐 미천하고 경험도 뭐 미천하기 하고 또 좀 스마트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러한 좀 의구심도 있었고, 왜냐면 뭐 제대로 알아야 이거를 듣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안 한 것도 있고 약간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고, 올 한 해 그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투자도 하고 트레이딩도 했지만 사실 잘 안 됐어요. 네,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올해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안 될까? 왜 자꾸 내 생각대로 주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계속 가지면서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했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깨달아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가치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익을 할인율로 이제 나누게 되면 떤 자산의 가치가 구해지는 거죠. 예, 뭐 이거는 제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뭐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할인율이라는 것은 금리입니다. 예, 금리와 같은 말이죠. 예, 금리거든요. 금리, 뭐 할인율, 요구 수익률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이고, 며칠 전 뉴스 보니까 미국 2년 국채 수익률이 약 4% 정도 된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할인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거에 이제 반비례 관계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파월이. 그렇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가 언제 떨어질 것인가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가면 금리가 떨어질 것이지만, 다만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저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가 자라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가 이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거대로 흘러간다. 예, 그래서 이제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는 시기입니다. 왜 인상하는지는 잘 알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돈의 가치를 올린다는 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걸 오늘 9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리가 계속 인상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의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 예.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 가격, 그 시장 가격인 주가 또한 계속 하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하락장이라는 겁니다. 하락장.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모두 하락장이다. 그렇지만 이제 뭐 상품 시장이나 아니면 개별주에 따라서는 어떤 그 강력한 모멘텀이 생기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요. 이 하락장의 뜻은 뭐냐면, 그 하락장의 뜻은 뭐냐면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수는 뭐냐? 이 개별 종목들의 합입니다. 그죠? 개별 종목들의 합. 물론 이제 시가총액 가족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수가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 개별 주식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원래는 개별주들이 시가총액 가중으로 한 거니까 개별주들이 떨어져서 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수 포지션을. 예. 매수 포지션이 아니라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시장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이 대한민국에서 투자하다 보면 우리는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쵸? 예.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개인들한테는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고 물론 지금 이제 전문 투자자 그 자격을 얻게 되면 CFD를 이용해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대주거래로 이용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못 잡고 잡을 생각조차 잘 안 하고 매수 포지션만 잡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포트나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 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블로그를 읽어보면 전부 다 매수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락장에서는 그 매수 포지션 잡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 포지션을 잡기만 하면 손실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닥이 어디인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잡아가고 이런 거는 지금 의미가 없다. 지금은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는 시기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거는 안 좋다.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그 뜻이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종목들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기술적 반등이 실제로 아주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반등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에서 공매도라든가 대주매도를 통해서 수익이 난 거를 매수 청산함으로써 이렇게 반등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고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거를 추세 상승한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지수 차트가 하락 추세면은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주들이 전부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주식들이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식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고 가치평가에서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은 수익 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왜? 대부분의 주식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를 약 300으로 잡고 여기도 약 300으로 잡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작하고 지수 시작하는 날 여기하고 개별주 시작하는 날하고 이제 같은 기간의 차트입니다. 뭐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니까 코스피가 당연히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약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수 차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얘가 떨어져서 얘가 떨어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지수 차트가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간에는 기업의 가치 또한 같이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매수 포지션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면 이 반등하는 구간에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계속 누누이 강조했던 게 뭐죠? 상승 추세의 특징은 뭐냐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하락을 할 때 이 저점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한 다음에 반등할 때 반드시 이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한 상승장일수록 이 전고점에서 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윗부분에서 지지가 나오거나 합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여기를 한번 훼손했다가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고요. 이게 상승 추세의 기본이고요. 반대로 이제 하락 추세는 뭐냐? 반대입니다.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는데 이 반등할 때 절대로 이전 고점을 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전 고점을 넘고 여기서 조정을 할 때 이 전 고점을 지지하면서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나간다. 뭐죠? 이렇게 쌍바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쌍바닥이 돼서 추세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돼서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거죠. 근데 하락 추세에서는 이렇게 반등할 때 절대로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를 못해요. 이게 하락 추세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고점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 상승 추세는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반등할 때 이전 고점을 못 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할 때도 이 고점을 못 넘죠. 그리고 빠질 때 다시 이렇게 이 저점을 깨버리죠. 그냥 여기에서 만든 저점을 여기서 깨죠. 그러면 다시 깨고 반등할 때 이 저점이 이제 저항이 돼서 다시 빠지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얘가 상승 추세로 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21선을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상승 추세라면. 근데 어떻게 21선을 깨고 그냥 급락하죠. 급락하고 반등할 때 이 저항대까지 올라서서 넘어서야 상승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 차트를 보더라도 뭐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때 이제 좀 디램 가격이 아마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세게 나왔지만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그냥 그쵸? 쌍봉을 만들고 바닥을 하고 여기서 조정하고 반등할 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저분해 보이니까 여기서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죠. 그냥 다시 내려가고 여기를 또 깨고 그리고 여기서 반등하는데 저항받고 다시 깨고 반등하고 내려갈 때 여기를 또 깨고 그쵸. 이게 이제 하락 추세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대형 우량주들이 이렇게 전부 다 지수 따라 그쵸. 대부분 반도체들 보면 그쵸. 전부 다 이렇게 물론 개별주 중에서는 이렇게 뭐 반등을 하는 것이 있지만 이거를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내겠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이 확률이 낮은 종목을 골라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는 낮은 확률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추세에 순응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죠? 이 한물 반도체도 유명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떻게 될까요? 지수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제 LG 이노텍은 애플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횡보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거 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매도 포지션 뭐 저는 100%뭐 100%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저 이거 여기서 그 큰 오랜 기간 이 박스 여기서 상승한 다음에 박스권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상승 추세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일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 반등을 해서 이렇게 돌파해서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지하고 다시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 이렇게 가겠죠. 얘가 상승하면 그러면 이제 이 고점을 돌파하고 쭉 가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이고 근데 어떤 이 현재 지수 상태, 지수의 하락 추세,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 그리고 스마트폰이 예전처럼 잘 팔릴까요? 예, 저는 뭐 삼성은 지금 거의 안 좋은 분위기고 애플은 워낙 인기가 좋아서 잘하면 평타 치는 거고, 그죠? 예, 잘하면 평타 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판매량이 꺾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얘는 이 매물대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예, 이 매물대를 극복하려면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연봉이 세워줘야 되는데 이 시장 분위기에 이게 가능할까? 그쵸? 예, 여기도 삼성전기도 뭐 완전히 마탱이하고 PCB 엄청 좋았죠. 예, PCB 엄청 좋았지만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날 너무 많이 떨어서 네, 매도 포지션을 안 잡았는데 오늘도 많이 떨어졌네요. 한 여기에서 잡았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여기는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잡기가 애매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지금 이제 21선이 꺾여서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공매도 친 물량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공매도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잠깐 여기서 종목별 공매도 네, 여기 보시면 별로 없네요. 공매도가 이렇게 작아? 왜 공매도를 안 하지? 공매도가 안 되나? 얘는 공매도가 많지가 않으니까 진짜 다 판 사람들이네요. 그쵸? 예, 진짜 다 판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이렇게 반등을 할 거고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니까 어떤 그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큰 모멘텀이 없지 않는 한 21선 맞고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커요. 그러면 그 떨어질 때 이때가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매수 포인트가 되고 여기서 이제 음봉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그때가 매수 포인트가 되고 이 점을 그쵸? 요거를 살짝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추세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급하게 그렇게 판단 내릴 수가 있죠. 예, BH도 최근에 PCB 좋아서 이제 그 많이 급등했지만 그냥 꺾일 확률이 100%죠. 예, 뭐 이거는 이제 폴더블인데 뭐 폴더블 팔려봐야 얼마나 팔린다고. 예, 100% 꺾이는 거죠. 이런 거 다.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쪽은 최근에 좀 강했죠. 예, 강했지만 LG화학도 공매도 하기에 너무 좋겠죠. 예, SK 이노베이션도 이날 공매도 할까 말까 안 했더니 좀 막 급락이 나왔고 삼성 SDI도 최근에 좀 강했거든요. 근데 여기 물린 매물이 여기 엄청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삼성 SDI도
SDI도 여기를 깨느냐 못 깨느냐를 잘 봐야겠죠. 여기를 깨면은 완벽하게 쌍봉으로 하락 추세 시작이 되는 거니까. SKC는 제가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잘 빠지고 있죠. 돈박이 다 빠지더라고요. 얘를 할까 아니면 일진 머티리얼즈를 팔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진을 팔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요날 그 23일 날 저번 주 이렇게 이거 보시면 아까 얘기한 거 방금 전에 내가 21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데 반등했다가 21선 맞고 떨어지는 이러한 거 이렇게 맞고 떨어질 때 요 음봉 아니면 요 음봉 그쵸? 이게 매도 포인트입니다. 매도 잡을 때 매도 포지션 잡을 때 근데 이제 어떻게 보죠? 이거 가만있어 거꾸로 보는 거 어떻게 보는 거지? 차트 거꾸로 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거꾸로 보기 거꾸로 보기 할게요. 뭐야? 거꾸로 보기 왜 안 되지? 거꾸로 보기가 안 되네. 어떻게 하는 거지? 어허 참나. 거꾸로 보기가 안 됩니다. 거꾸로 보게 되면 이게 한번 보세요. 거꾸로 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게 상승하는 전형적인 그 포지션이 됩니다. 매수 포지션이. LNF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해서 쭉 상승을 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내고 나오기가 확률이 낮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다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제 얘네들 최근에 코스모스 신소재라든가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아니면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거는 저것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폐배터리 테마 타 갖고 많이 오른 거고요. 그렇게 강력한 테마가 타지 않는 이상 전부 다 떨어진다는 거죠. 전부 다.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하락 추세일 때는 매수 포지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녹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시장과 같이 가는 종목을 찾는 게 내가 선택해서 마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 추세일 때는 더 하락하는 걸 찾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하는 걸 찾는 게 훨씬 낫다 확률적으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 다 하락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길게 보면 차트가 길게 보면요 다 고점이에요. 다 상대적으로 뭐 이제 원유홀딩스는 뭐 저점이긴 하지만 대부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 고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떨어져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 포지션을 이제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럼 이제 매수 포지션을 언제 잡을 것이냐, 그쵸? 그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잡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으로 어떻게 매수 포지션을 언제 잡는 것이 매수 포지션 언제 잡는 것이 유리할까? 그러니까 저점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이런 부분. 뭐냐면 21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해놓고 이렇게 올라서는
그래서 이렇게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고 21선이 우상향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먹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길게 본다.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잡고 나는 크게 먹을 거고 중장기로 보유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도 뭐 신경 안 썼고 이렇게 다시 원위치 돼도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이제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러면 얘가 만약에 다시 추세를 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21선이 이렇게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봉들도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매도할 게 다 떨어지면 이제 횡보를 하겠죠. 횡보를 하고 나중에 뭐 금리에 대한 어떤 상승폭이 줄어들고 그러한 게 생기면 이렇게 살짝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면 21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락하던 21선이 완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봉들이 이 위에 올라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로 보유해서 간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를 잡아도 되는 거고 나는 약간 추세 매매로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한 다음에 갈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여유롭게 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봉들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좋아진다면 그럼 21선도 이렇게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고점을 돌파하는 때가 올 거예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가 저항대거든요. 그렇죠? 저항대죠. 이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면 이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전환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예요. 매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조정을 하겠죠. 그때 이 지지점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이제 완연한 상승 추세로 가는 거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든 저점을 깨냐 안 깨냐 그걸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돌면 이제 상승 추세로 완연하게 접어든 것을 판단 내릴 수가 있고 여기서 지지가 안 되고 다시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 저점을 또 위협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될지 하락 추세로 전환될지 봐야 되는 거죠. 여기를 이제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걸로 판단 내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릴 때, 이 부분에서 추세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 돌리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되고, 돌린 다음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꺾여서 이 지점을 깬다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손절하면 됩니다. 그냥 손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영상 녹화를 하니까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뭐 애널 리포트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읽어보면 전부 다 매수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시장 지수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시장이 지금 상승하는 중인지 하락하는 중인지 그거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그 추세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지금 원래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래 이 금융 섹터하고 은행 섹터는 올라야 돼요. 사실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데서 저도 여기서는 매수 포지션 잡고 이거 다 손절했거든요. 얘들. 왜냐면 좋아질 거라고 당연히 예상했고, 여기 보시면 얘가 300이 아니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4월 달하고 5월 달에 보시면 상승 추세잖아요. 그쵸?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보세요. 4월, 5월 보면 여기서는 횡보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 시장이 횡보 하락하는 구간에서 상승 추세니까 와, 얘는 굉장히 강한 주식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호재로 인해서 상승 그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매수했죠. 네, 매수했지만 다 손절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 추세했으면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깨고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냥 여기서 다 가차없이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아니고 현대하고 DB도 샀었거든요. 이 부분하고 DB는 이 부분이 여기였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샀다가 그냥 약손절로 다 끝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도 가야 되는데 못 가더라고요. 시장 얘도 보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 중에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그럼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지만 하여튼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굳이 매수 포지션을 잡지 마라. 그냥 포지션을 잡지 않던가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수익 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내가 매도 포지션 잡는 게 어렵다 그러면 굳이 그 뭐냐 확률이 낮은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고통받지 말아라. 예, 고통받지 말아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그 매도 포지션을 그 차트를 보고 물론 차트를 보고 그 매도 포지션을 잡기가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그 막 비싼 유료 강의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 정말 들을 필요 없고요. 그냥 이 대이장 김용옥 님 쓴 책이 있거든요. 실전 공매도. 여기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약간은 불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여기 이런 데에서 출연해서 그 타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되고 정말 뭐 비싼 유료 강의 이런 거는 정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정말 들을 필요 없어요. 이분이 하는 것만 해도 얘기하는 것만 소화해서 이분이 알려준 그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이해하고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추세에 순응해라. 어떤 트레이딩이나 추세 매매를 한다 그러면 시장 추세에 순응해라. 왜? 그쪽으로 개별 주식들이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